여러분, 리더십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이 인생사전에서 들려드리는 박성철 선생님은 리더십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바르고 옳다고 믿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드는, 나를 따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멋진 모습. 누군가에게 명령을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따르게 만드는 능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더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을 마음에 담은 사람, 솔선수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어니스트 셰클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영국 출신의 위대한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 그는 1999년 영국의 방송국 BBC가 선정한 지난 1000년 동안의 최고의 탐험가 10인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뛰어난 탐험가였어요. 셰클턴은 1874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뛰어난 탐험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솔선수범의 리더십 때문이었죠. 셰클턴은 1901년과 1908년에 남극을 탐험하고 1914년에 또 한 번 남극 탐험에 도전합니다. 세 번째 탐험에서 그는 과학자, 지질학자, 갑판원 등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대륙횡단에 나섰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극 대륙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빙하 속에 갇히고 말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사투는 시작되죠.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를 견디고 먹을 것이 없어서 펭귄이나 바다 표범을 잡아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 셰클턴은 절망을 선택하는 대신에 희망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먼저 대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스 대회, 간이 콘서트 등의 즐거운 놀이를 마련했죠. 그리고 대원들 한 명 한 명과 상담해서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셰클턴은 신분과 계급을 따지지 않고 모든 대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예의를 지켰죠.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팀원들이 어려운 사건을 이겨낼 수 있게 했고 1916년 8월 20일 셰클턴과 함께 떠났던 남극 탐험대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15개월이 넘는 대장정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셰클턴의 리더십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대원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업가들과 리더들은 셰클턴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셰클턴의 위대한 리더십을 표현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무릎을 꿇고 셰클턴의 리더십을 달라고 기도하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친구들과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령 여럿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다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마 누군가는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앞장서서 친구를 위해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리더십을 가진 친구라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징기즈칸. 혹시 들어보았나요? 1995년 미국의 시사 잡지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1000년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징기스칸이라고 들어보았나요? 1995년 미국의 시사 잡지 워싱턴 포스트에 지난 1000년간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조사에서 1위에 차지한 사람 징기스칸. 13에서 14세기에 세계를 호령하던 몽골의 중심에는 바다처럼 크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징기스칸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은 1167년 몽골에서 태어났죠. 징기스칸은 아시아의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몽골족이 유럽과 아시아의 광활한 벌판을 지배하게 만든 위대한 리더였어요. 그가 지배한 땅은 아시아와 동유럽, 중국, 중동, 러시아 일부까지 포함할 정도로 엄청났죠. 땅의 넓이만 보아도 나폴레옹과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었다고 해요.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토록 광활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리더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의 리더십이 존경받는 이유는 첫째, 크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먼저 몽골 부족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고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더 넓은 초원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걸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계 정복을 목표로 삼았죠. 나와 너희들이 힘을 합쳐 더 이상 배고픔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 징기스칸은 그 목표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제시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감을 심어주었어요. 둘째, 자신이 통합한 민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죠. 그대가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잡아라.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해주겠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셋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다른 나라의 군대는 일정한 조직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징기즈칸은 미래를 내다보고 군대를 조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세계 최초로 지금의 군대와 같이 사단, 연대, 대대, 중대 등으로 군대의 조직을 갖추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동원한 몽골 병사는 적들의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에 불과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을 쓸 줄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의 자세이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징기즈칸이 되었다. 리더십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리더는 자신이 속한 곳을 가장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은 그런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이죠. 21세기가 되면서 이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인, 과학자나 예술가 할 거 없이 이 리더십을 갖추지 않으면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리더십을 익혀야만 해요. 리더십은 어른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아니에요. 어린이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하죠. 여러분 반, 여러분이 속한 모임,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사이 등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리더십은 발휘해요. 친구들이 따르는 아이들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리더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에요. 학습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과 행동에 스며드는 것이죠. 용기를 가지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자리에 당당히 나아가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한 무지개 빛이 될 테니까. 자신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 싹트고 인생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서가에 꽂혀져 있는 위인전이나 인물 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을 거죠? 책 함께 읽기 캠페인 책 읽어 드리기였습니다.